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든 K-팝 데몬 헌터스든 주토피아 2든 2025년 한국 영화판은 애니메이션이 뒤흔들었다. 이 말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은 잠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런 걸 좀 보게 됐어요. 구글 2025 올해 검색어. 문자 그대로 구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올해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이런 걸 담은 검색어 랭킹 같은 건데, 이게 카테고리별로 또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 중에 역시 영화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영화 관련해서 어떤 검색어들을 많이 검색했을까, 요 탑 10 키워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게 됐는데, 일단 얘기를 더 뭐 하기 전에 랭킹 바로 보여드릴게요. 10위 서브스턴스, 9위 F1 더 무비, 8위 어쩔 수가 없다, 7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6위 노이즈, 5위 히든페이스, 4위 좀비딸, 3위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2위 미키 세븐틴, 1위 K-팝 데몬 헌터스. 흥미롭죠?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해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랭킹들을 보고서, 이 키워드들을 보고서 했던 생각들을 간단히 오늘은 얘기하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이 검색어 랭킹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구글에서 공개하는 요 키워드는 절대 검색량 랭킹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키워드 검색량이 늘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키워드에 몰려 있는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색량이 높다라는 랭킹으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은 구글이 선정한, 구글이 인증한, 혹은 구글이 인정해준 올해를 유의미하게 달구었던 키워드 랭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검색이 올라간 것도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새로 개봉한 영화들이 플러스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 기준 대상이 없으니까, 작년보다 더 늘 게 없으니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 재미를 그냥 보시고 너무 이 함정에 깊이 빠지시진 말라, 이 키워드가 정답이다 라고만 보시는 거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 랭킹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했던 생각은, 랭킹 자체에 관한 건 한 3가지 정도였고요. 이걸 보고 올해 영화관, 영화계를 좀 돌아보면서 했던 생각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랭킹을 보고 했던 생각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영화를 뒤흔들고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인 영화 관람이라는 것의 경계를 뒤흔들고 있다. 일단 봐요. 애니메이션이 2025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유의미한 키워드 탑 10 중에 3개를 먹었어요. 7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3위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그리고 1위 K-팝 데몬 헌터스. 중위권과 최상위권을 먹은 3개예요, 이 작품이. 캐대언 같은 경우는 뭐 극장 개봉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먹어버렸으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블 유니버스에서 나왔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도 예전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했나? 어디선가 했는데 모르겠네? 기억이 나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작품은 개별 영화로 떼놓고 보면은 그 정도 위상을 갖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2008년부터 시작된, 아이언맨 1부터 시작된 MCU라는 영화이지만 어찌 보면 드라마 같은, 어찌 보면 시리즈 같은 10년이 넘는 전체 흐름에 한 번에 완결점을 찍어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건 영화이지만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사람들이 보러 간 느낌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전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오랫동안 얘기해온 영화 한 편에 대한 평가 가 애매해졌었어요. 이 영화는 MCU라는 흐름을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인가,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매한 포지션이 극강의 즐거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가게 됐죠. 근데 그게 영화관 개봉된 영화들을 통해 그런 흐름, 애매모함이 있었다면, 애니메이션이 세상을 뒤흔드는 지금의 세대로 오면서는 이게 경계가 더 흩어졌어요. 캐데어는 논외로 치고요. 체인소맨 레제편, 귀칼 무한성편, 원작 만화책이 있고 이걸 애니메이션화해서 OTT를 통해 이 시리즈를 봐오시던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극장판을 보러 간 거잖아요. 극장판이라는 것도 조금 더 과거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애니메이션 막 전문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매체 팬의 시선에 봤을 때 극장판이라는 거는 특별편이었어요. 언제나 코난, 원피스 다 그랬어요. 이 오리지널 스토리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스핀오프처럼 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특별한 스토리를 짠다던가. 당연히 이 원본 흐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팬서비스 같은 작품이긴 하지만 내가 집에서 보는 시리즈와 연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극장판을 안 봐도
이 원작을 계속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무한성편과 레제편 시리즈가 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리즈 중에 큰 사건 하나를 극장판으로 만들었죠. 같은 이야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걸 안 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아예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완전 다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의 극장판은 정말 이 애니메이션 덕후분들만을 위한, 팬분들만 보러 가는 작품이라는 인식이 최소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몇 년 동안 보면서. 근데 이젠 그 산업, 시각, 경계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 지금 제가 이거 촬영을 12월 초에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귀칼이 2025 한국 박스오피스 1등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한 해 박스오피스 1등을 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극장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토피아 2가 결과적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또 12월에 개봉하는 아바타 3가 어떤 결과를 낼지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 11월까지 기준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제편 계속 기사가 났죠. 어쩔 수가 없다, 미키 세븐틴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화제성을 뒤엎는 캐대헌 1등을 해버렸어요. 키워드 1등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다. 그들의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들로 나눠서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이 전 세대의 시각이 되어버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키워드에 안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런 흐름에 굉장히 큰 분위기 전환을 갖고 온 것 중에 하나는 진격거도 있다고 봐요. 진격거가 이런 흐름을 몇 년 동안 더 선행해서 많이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진격거 극장판이 개봉을 하면서 진격거 다시 보기가 올해 초에 갑자기 재소환돼서 진격거 컨텐츠가 올해 굉장히 또 화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극장판 광풍 키워드로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저는 그 일련의 흐름이 진격거가 토양을 만들고 OTT 대세상이 되면서 귀칼이 기가 막힌 애니화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고 체인소맨 나오고 뭐 캐대헌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정말 영화판에 그리고 영화 관람에 또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의 경계를 허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애니메이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이 애니메이션이 또 다른 형태의 N차 관람화를 분명하게 세상에 선보였다. 이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너의 이름은 뭐 스즈메 문단속 그리고 슬램덩크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미 몇 년 전에 증명이 되긴 했었죠.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분들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이게 실사 영화가 아니어도 이분들은 몇 번이고 보러 간다. 그래서 극장들이 이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실사 영화만큼이나 막 굿즈 막 이런 관련 이벤트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 방식으로 1000만 영화를 찍느냐? 이거는 다른 게임이 될 수 있겠으나 1000만 영화를 찍으려면 중장년분층까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의 어떤 암묵적인 룰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흥행은 굉장히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애니메이션의 돌풍,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돌풍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제는 이 자체가 영화 관람 그리고 이 영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장황하지만 해봤고요. 두 번째 랭킹을 보면서 했던 생각, 스타 파워 건재하다. 하지만 이 스타 파워라는 말, 스타의 기준 조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랭킹을 보면서 스타 파워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는 한 4편 정도가 있었어요. 올해 초에 개봉했던 미키 세븐틴, 그 후에 개봉했던 F1 더 무비, 여름에 개봉했던 좀비딸, 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는 선을 긋고 싶은 게 스타파워 덕분에 랭킹에 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미키 세븐틴이랑 어쩔 수가 없다 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영화는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미키 세븐틴이랑 어쩔 수가 없다만 따로 떼놓고 얘기하는 이유, 작품 전후로 호들갑이 강했던 것, 그리고 개봉 전부터 호들갑이 강했던 작품은 이 두 작품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F1 브래드 피트 나오죠. 또 감독님도 한국에서 흥행 감독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계시죠. 근데 그 이름값만으로 이걸 보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많은 분들은 좀비딸 스타분들 나오죠. 근데 이 정도 유명한 배우분들이 함께 이제 한 영화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엄청난 호들갑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제 배우분들이 한 영화에 모이는 경향은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키 세븐틴과 어쩔 수가 없다는 봉준호 감독님이 사용한데 로버트 패티슨이 나왔대. 마크 로팔로가 거기서 뭘 또 한대. 원작 소설 있대. SF 영화래. 이런 호들갑 분명히 올해 초에 있었고요.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이 정도 라인업이 들어갔대. 해외 영화제에서 반응도 실시간으로 막 기사화가 됐었고요. 물론 개봉 이후에 미키 세븐틴과 어쩔 수가 없다, 이 감독님들에게 많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화가 나오긴 했어요. 보고 난 이후에 호들갑이 강하게
더 이어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박스오피스 1등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못됐지만 어쨌든 개봉 전에 호들갑만으로도 모두가 이 영화들을 주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까지 저는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스타파워가 건재했고 그래서 보러 가신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건재한 스타파워 한국의 감독님들이다. 이분들의 스타파워는 건재한 반면 배우 한 분이 갖고 오는 무비 스타파워는 약해지고 있다는 게 몇 년에 이어서 보여지고 있고 올해 조금 더 보여지는 것 같다. 올해 개봉한 영화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슈퍼맨, 쥬라기 월드 새 시리즈 다 개봉했거든요. 그리고 박스 오피스로만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 현재 기점으로 4등이고요. 쥬라기 월드 11등, 슈퍼맨은 없어요. 그리고 하얼빈이 12위 뭐 이렇게 있어요. 성적은 냈는데 키워드에 들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관에서는 이분들의 배우로서의 스타파워 혹은 시리즈의 스타파워 없지 않았으나 그 사람 새 영화 냈대 한 보러 가? 라고 하는 데는 생각보다 감독님들의 스타파워가 좁혀서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의 스타파워가 2025년에 여전히 건재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오히려 됐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외했던 F1이랑 좀비딸은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걸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을 랭킹 보면서 풀어놓는 거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동의 안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편안하게 하시고요. 의견 나눠주고 싶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제가 한 생각, 입소문이 굉장히 유효하다. 여기 랭킹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F1 더 무비, 좀비딸 그리고 히든페이스, 노이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작년 언젠가부터 좀 더 느낀 건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새롭게 영화에 대해서 리뷰하시면서 확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도 리뷰나 뭐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또 여전히 유효하고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크리에이터의 말을 조금 듣는 정도 그리고 듣고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누가 떠드는 것보다 내 주변에 오프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뭘 보고 재밌다고 하면은 끌려하는 경우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나 빼고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면 호기심을 느낀다던가. 근데 그건 역시 인터넷에서 누가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야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오가닉한 반응 혹은 내가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 혹은 동호회, 동아리, 집단 이쪽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것 같다. 내 피셜입니다. 사회학자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요 몇 년간 입소문을 통해서 영화판 중소의 기적을 일으킨 곳들이 굉장히 많죠. 좀비딸과 F1 더 무비는 중소 영화가 아닌데도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F1 더 무비 개봉했을 직후에는 흥행 돌풍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브래드 피트 당연히 이름으로 홍보를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이제는 나이 든 배우이기 때문에 정말 냉철히 말하면 어필 포인트가 강하지 않고 애매한 포지션의 영화가 될 뻔했는데 의외로 개봉 이후에 천천히 묵직하게 꽤 오랫동안 스코어를 쌓으면서 영화적 체험을 하러 가시는 분들, 음악이 좋으신 분들, 사운드 들으러 가시는 분들, 간접 레이싱 하러 가시는 분들 뭐 각가지 방식으로 혹은 이 서사에 몰입해서 서사를 즐기러 감동을 느끼러 가시는 분들 개봉 첫 주차에 보여줬던 흐름상으로는 더 빨리 꺼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잔잔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서 꽤 오래 관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극장까지 팬을 꽤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입소문을 통해서 예전에 탑건 매버릭 같은 효과를 누렸던 것 같고요. 조금 좀비딸은 사실은 뭐 타이밍의 귀재도 있죠. 사실은 수요일 개봉에다가 그 정부 지원 이게 합쳐지면서 영화를 정말 싼 값에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신의 한 수처럼 내려졌고 그래서 첫날 관객도 굉장했고 가족 단위로 볼 영화를 찾고 계시던 분들에게 굉장히 잘 먹혀든 영화였고 좀비딸이란 영화의 호불호가 좀 갈렸을지언정 나는 조금 유치하다. 난 이런 거 좋아. 이게 갈렸을지언정 원작의 성공적인 영화화라는 키워드로 호들갑이 많이 양상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좀비딸에게는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관련된 글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닌 분들에게도 이 좀비딸 관련된 게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흥행 키워드로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대형 영화도 마케팅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스타파워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재미가 되었든 원작 존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본 분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본 사람들이 알아서 2차 창작을 뭘 하게 만드느냐 이걸로 어떤 글을 쓰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영화가 아닌데 키워드에 당당히 올라간 분들 히든페이스와 노이즈
히든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씬 강하다는 그거? 장면 세다는 그거? 이렇게까지 만약에 연상했다면 여러분은 히든 페이스 들어본 게 맞을 거예요. 그 영화 맞아요.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사실은 시나리오랑 별개로 이 영화가 얼마나 강렬한 씬을 선사하는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나중에 IPTV 들어왔을 때 IPTV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나 히든 페이스 보러 갈 거야. 히든 페이스 나랑 보러 갈래?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낼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으나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어느 영화길래, 누구 나오는 건데? 이런 거를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절대 검색량은 아니지만 유의미하다고 구글에 포착된 키워드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영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장면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좀 호들갑으로 많이 양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히든 페이스 전 봤거든요. 강렬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에로틱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게 다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야한 영화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화 아니다 라고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노이즈라는 영화, 이 영화도 아마 못 들어본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영화가 자, 오늘 기점으로 봅시다. 170만 관객을 동원했어요. 이선빈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천천히 입소문이 나와서 의미 있는 숫자가 또 나왔고 키워드로까지 올라갔다. 입소문의 힘, 입소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해 결산 키워드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입소문 문화는 단지 지금의 시대만의 문화는 당연히 아닌데 대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바이럴들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도 이제는 많잖아요. 음악 쪽에도 있었고 출판 쪽에도 있었고 이게 이제 영화 쪽에도 넘어와서 사실 이 흐름에 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아요. 저도 정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를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인데 이건 제 그냥 개인 성향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오가닉한 아주 자연스러운 관객들의 입소문이 아니라 입소문이 났대, 입소문이 난대, 날 거래, 혹은 컨텐츠인 줄 알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마케팅들, 근데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자본은 이거를 성공시키는 곳에 몰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성향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더 혼재돼서 구분할 수 없게 되어질지 혹은 조금 더 세상이 변하고 냉철한 시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마저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날이 오게 될지 요거는 흥미롭게 저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관객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작품이 재밌으면 알아서 소문을 낸다. 재밌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뭐 취향에 맞았으면 알아서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게 돼 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사실은 끝까지 영상 다 만든 상태인데 만들고 순위를 다시 봤는데 서브스턴스를 내가 얘기하는 걸 까먹었어. 서브스턴스가 사실 이 카테고리의 대표 주자예요. 자연적, 진정성 있는 입소문의 끝판왕 중에 하나였죠. 사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올해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았고요. 역시 이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정도 이상만 만들어낸다면 알아서 이분들이 소문을 내고 알아서 이분들이 여러 번 이 영화를 보면서 즐겨줄 것이다. 서브스턴스가 정말 이걸 증명한 중소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서브스턴스가 보여준 어떤 흐름, 이게 해외 작은 영화들, 다양성 영화들을 수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한국에서도 또 독립 영화를 만드시고 다양성 영화를 개봉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여러 방향을 좀 제시해주지 않았을까. 뭐 서브스턴스 말고도 여러 영화가 있는데 작년 올해로 한다고 하면 이 작품이 굉장히 큰 화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서브스턴스를 반드시 언급해야 됐는데 딴 거 얘기하느라 이걸 까먹었다. 참고해주세요. 번외 두 개 생각도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히어로 부문 끝났다. 내 입으로 오피셜하게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네. 히어로 영화 저 진짜 좋아해요. 아직도 보고 다 찾아보고 MCU 아직 좋아하고 DCU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 보는데 올해 개봉한 히어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판타스틱 4 새로운 시작, 썬더볼츠, 슈퍼맨, 마블의 영화 3개, DC의 영화 1개. 흥행적으로도 탑10에 들지 못했고요. 바이럴적으로도 마케팅 얼마나 했겠어요. 물론 안 한 것도 있어요.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죠. 그럼에도 2025년 영화계를 뒤흔든 키워드에 히어로 영화 관련된 단 한 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히어로 영화들이 갖고 있던 파트들의 애니메이션들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대 교체가 좀 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장르의 수명이 다한 것인가, 혹은 이 장르는 여전히 잘 만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이 장르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들의 안일했던 몇 년간의 태도가 이런 식으로 큰 스노우볼을 굴리고 말았던 것인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 틀린 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025년 기점으로 더 이상 히어로 영화는
호들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호들갑마저 어느 이상 못 간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히어로 어셈블 무비들, 어벤져스의 새 작품들, 혹은 제임스 건 산하의 새로운 DC 영화들, 어떻게 하면 새 시대의 관객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올드 팬분들만을 확실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 번호의 생각은 영화관을 찾는, 영화라는 포맷을 찾는 분들의 세대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새로운 세대가 분명하게 약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애니메이션과 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내가 재미없어 할 게 뻔한 다른 영화를 굳이 영화관 가서 시간 낭비하며 보느니 내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 몇 번이고 보겠다 라는 새로운 세대 분들의 영화 소비 행태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제가 과한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애니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실사영화, 랭킹에 있는 실사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실사영화 보신 분들 중에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 없진 않겠지만 꽤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영화를 어쩌다 한번 보시는 분들이나 뭐 데이트할 때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정말 가벼운 취미로 보시는 분들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만 느낀 포인트는 디즈니나 픽사, 지브리 요런 계열만 영화로 쳐주는 애니메이션, 다른 애니는 덕후 분들만 보는 작품들, 이렇게 좀 경계를 나누던 시대에서 영화를 쭉 보시던 분들에게는 여전히 요 애니들이 안 쳐주는 영화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이 익숙하게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기준, 영화에 대한 평가, 필터들,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작품들 중에는 통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로 서로 보고 자란 영화와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니네가 하도 뭐라 그래서 봤는데 별로드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애니메 말할 때 말한 대로 아무리 그렇게 안 쳐준다 하더라도 덕후들만 보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 수 자체가 쳐낼 수만은 없는 수가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게 덕후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귀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보시잖아요. 진격거도 정말 많이 보신 분들 많고,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새로운 세대고 어쩔 수 없는 인구수 차이 때문에 안 커 보이는 거지. 이미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만의 재미를 형성했고 그들이 보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는 이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쳐주고 안 쳐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보고 나서 개인적 호불호를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장르 혹은 이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이 작품에 호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카테고리화하는 거, 그래서 깊이 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큰 오산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한 카테고리 하나가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영상도 생각보다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 박스오피스 한 해 결산으로 한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2월도 안 끝났고 말씀드린 큰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개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구글에서 공개한 구글 2025 올해 검색어 영화 부분 키워드를 보고 했던 생각들은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랭킹 보고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어떤 키워드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는지, 혹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놀랐던 키워드는 뭐였는지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충분히 혼자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